한국인의 삶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는 비법에 대한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시간, 황상민 TV 시작했거든요.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9월 28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댓글에 먹고 양 박사님 뭐 고정 패널로 생방송에 모시자 이러는데 제가 그걸 딱 말씀했더니 양 박사님 본인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영에서 열심히 지금 본인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서울에 오기 힘드시대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양 박사님 선거 돌입하기 전까지 고정해 주세요. 말로 하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사연 하나 올라왔어요. 한일 무역 전쟁, 한국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저 이 사연 박사님 지금 아베 심리랑 문재인 대통령 심리 좀 분석해 주세요. 한일 관계에 대해 언론이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드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백색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국이 치열한데 한국인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서야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와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리한 척.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한 말이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대책위원회 만들고자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일본에 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에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모멘텀에 우리는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항일의지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하곤 했지만 외교적 발언이죠. 외교적 발언이죠. 그 외교는 일본에 대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대국민 외교적 언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볼 수 있죠. 그래요? 일본을 향한 외교적 발언일 수도 있고 주변 강대국에 대한 발언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을 향한 발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런 약간의 국가 위기나 긴장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강한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위안을 얻고 내일 곧 죽더라도 못 먹어도 고 하는 그거를 사실은 바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경제적 테러잖아요. 경제적 테러다. 경제 보복이다. 경제적 테러가 일어났는데 단기적으로 테러를 당했는데 이 대통령을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왜 그 테러를 막지 못했느냐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9.11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받아서 무너졌었을 때 당시 부시를 향해서 미국 국민들이 어떤 비판을 했냐? 비판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그 테러범을 다 규탄을 했었죠. 그렇죠. 자,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적 테러를 당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을 까는데 현안이 돼 있는 이 신문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언론 전문가로서 한번 이야기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예. 있다 이 인간들은. 그렇죠. 테러를 당했으면 그 테러의 주범인 아베와 아베의 일본을 그렇죠. 공격하고 비판하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로 우리를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전 세계를 향해서 일본이 뚜렷한 목소리를 얼마나 내자. 나쁜 나라인지. 그렇죠. 자, 유럽에서 이 문제는 터질 일이 없었어요. 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킨 이후에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하고 또다시 여전히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후에도 네. 반성하고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았어요. 네.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보상하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재판 거래를 또 다음 타자인 양승태 대법원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네, 문제가 네. 앞에 양승태가 재판 거래를 했으니까 양승태는 박근혜하고 재판 거래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와 반대되는 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보는 것도 일부 있고 예. 일본 사람들 특히 아베가 보는 입장의 심리는 네. 본인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입장에서 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한국 대법원이 서로 재판 그래가지고 나온 판결인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마음에서 지금 그러면 니들이 그래 우리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좋아 우리는 너를 그러면 작살내보겠다 이렇게 된 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 측면을 보다는요. 어쨌든 아베 정권이 이 사안을 가지고 제대로 참의원 선거에서 써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공의 적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고 아베가 그동안에 했던 수많은 실책들을 이쪽으로 다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많은 실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실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베 마누라 돈 받아 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악재들을 다 엎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치면서 엎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상당 부분 핵심 이슈였잖아요. 지난 참여연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핵심 이슈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끌고 가는 것은 개헌선을 넘기기 위한 국민들의 결집들을 또 향하는 거거든요. 즉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본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불쏘시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나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뭐 외국을 써먹든지 얼마든지 써먹는 건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 어느 나라 정치인들이 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전쟁 수준의 경제 전쟁 수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고 있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게 이 이제 문제잖아요. 핵심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아베 정권이 저렇게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경제 침략, 경제 테러를 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하고 1차적으로는 규탄해야 되는 거죠. 규탄해야죠. 규탄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규탄하고 2차적으로 이 테러를 당했는데 이미 상처가 났단 말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뭐 반도체든 단기적으로 아직 그 테러 때문에 상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상처가 일부 이제 났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났다고 그리고 칩시다. 엄청난 상처가 난 것처럼 지금 조정동에서 지금 부풀리고 있고 난리치고 있어요.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네. 일단 3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지 불화수소를 못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그럼요, 있고 그럼요. 최소한 여기에서 더 이상의 확장되는 영향
그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하고 계속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장군이 진군 앞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장군 머리를 향해서 뒤통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이미 그 명량해전, 명량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는 일본도 저거를 노리는 거예요. 뭘요? 일본도 한국의 그 극우들 또는 그 개념 없는 보수주의자들이 현 정부를 흔들면서 결국은 현 정부가 그 일본에게 항복하고 무력을 꿇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타 쌍피, 일타 사피 뭐 하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국내의 정치적 기반과 그 지지율을 떨어뜨려내면서 모든 경제적 책임을 문재인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나가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내에서 흔드는 이 집단들하고 계속해서 정신적 연대, 이론적 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는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양 박사님이 종편에서 어떻게 정치 평론을 하고 시사 이슈를 다루는지에 대한 잠시 이 샘플을 맛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황상민 TV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뭔가 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토착 외구고 그게 다 보수 언론들이다라는 걸로 그냥 하고, 그놈들을 작사를 내든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문 정권을 지지하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어렵게 장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종편 이 정치 평론가들의 능력이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분 질문 나왔잖아요. 질문이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아베 심리는, 사실 아베 심리를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베 심리를 알아야 돼요. 아베가 사실은 이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또는 백색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지난 G20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난리를 치는 그 시점, 또는 이 위안부 할머니 그 재단을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러면 또 이 한국 정부가 이 일제 식민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를 나쁜 놈으로 몰 것이고, 또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또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딴지를 걸 거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저 한국이 소위 말하는 자기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랬을 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중국을 칠 길을 빌려달라 이럴 시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희들보다 좀 나으니까 너 경제적으로 좀 힘들게 한번 하면, 아이고 우리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좀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경제 제재 일단은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거 조금 힘들게 해요. 그것도 우리가 경제 제재한다라는 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북한의 위협에 맞춰 가지고 일본의 안보 그걸로 가지고 만들어서 해보세요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너희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뭐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다라는 입장밖에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우리의 2차 세계대전에 뭐 이 잘못된 거를 가지고 지금 한국이 배상을 한다 안 한다라는 건 그거는 이미 끝난 거고, 이 한일협정 맺으면서 다 끝났는데 왜 그래? 뭐 이렇게 자기들이 내는 거 외에는 전혀 안 하고, 그거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경제적인 위협을 하는가 관계없이 네. 우리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네.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양 박사님처럼 우리 내부에서 지금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는 저 조중동 인간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안 그래도 적폐청산한다고 지금 편가르기 하고 니들끼리 해먹는다고 욕하는 사람 더 난리를 치는 거야. 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적은 잘 됐다. 저때 우리가 문재인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문재인이 무능하고 힘이 약하니까 지금 저런 짓을 하지 또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터뜨리게 되는 거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나름대로 이 싸움을 또 전략을 짜시는 분이 더욱더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 유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측정하고 뭐 진짜 내일이라 당장 우리도 이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서 쏘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번 기회에 이 나라에서 보수를 가장하고 우파를 주장하면서 지금 이 나라의 정체성에 있어서 완전히 토착 외구의 역할을 하는 인간들, 집단이 누군가를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활용하겠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너무 길어서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제가 좀 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썩은 이 빼낼 기회라고 했는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보면 안보 외교는 여야가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그 여야가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그 끊임없이 이 소재를 정쟁으로 삼고 현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네. 하나의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렇죠. 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일본의 저 태도에 대해서 그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의 그 정치색들이 더딥혀지면서 판단들을 유불을 하는 상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역사적 상식, 현실적 상식, 외교적 상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뭐 그 지금 이 현상이 상당히 저는 무섭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양 박사님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네. 일본의 그 도발이 있었을 때는 거의 많은 그 80~90%의 국민들이 단호한 대처를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그 도발을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일본하고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평창 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를 뺄 정도로 우리는 배려를 했어요. 그게 배려가 아니라요. 그 갔어야 돼요. 그 시점에서 그 현 정부가 나름 신경을 쓴다고. 일본과의 그렇죠.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네. 그런 배려를 하면서 국제 외교적으로 상당히 저자세로 그러게요. 관계를 풀어왔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나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딱 그 가마떼기가 이제 됐는데 네. 그 가마떼기로 만들게 했던 국내 집단들이 그렇죠. 가마떼기 됐다고 욕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마떼기 둘둘 말아가지고 돌림빵 내리는 이 지금 작자들을 예. 가만히 두면 돼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저는 어떤 게 연상이 됐냐면요. 이 고종 이 임금이 경복궁을 일본 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고 그냥 경복궁이 접수가 되면서 가보년에 그냥 외구의 침난이 끝장이 난 거잖아요. 그래 놓고 친일파들이 이 가보 개혁한다고 김홍집을 내세워 가지고 이 내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고종은 본인이 죽을지
걱정되니까 그거를 승낙은 해주고 그래서 숨죽여 있다가 몇 달 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면서 딱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지금 내각에 있는 이 대신들은 다 일본의 앞잡이고 국민들이여 척살하라 이렇게 담화를 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김홍집 대신 가는 가마를 해가지고 때려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내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선거밖에 없다. 네, 투표밖에 없는데. 본인 근데 관심이 선거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여전히 지배적인 세력들,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친일 성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얻어맞으면서 그래서 일본 때리는 놈을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댓글에 다음에 올 선거 내년 총선은 이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외교적이지만은 사실은 국내 총선인데 그랬을 때 주된 이슈를 한일 문제로 총선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있는 문제를 다 어쩌면 이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어쩌면 국민들이 또 이상하게 또 쏘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아니 저는 이게 총선에서 한일 이슈로 가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총선에서 한일 이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민주연구원의 지난번 양모 씨, 거기도 양모 씨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원장이고 그 밑에 이제 박사가 보고서를 썼잖아요. 썼는데 근데 원장이 그 보고서를 모르고 배포가 됐을까요?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양정철이래요. 그런 맞아요. 발상을 하는 것 자체도 참 치사한 인간이죠. 지금 일본의 그 경제 테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거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천박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민주당이나 현 집권 세력이 한일 관계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아니 그런데 양 박사님. 네. 지금 민주당 그 연구소에서 다음에 공천 줄 때 다 조사해가지고 네. 그 공천 선별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이미 찍힐 텐데 지금 이분이 제정신이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찍어서 정치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가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일본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의 행위, 역사적인 이 뻔뻔함에 대한 부분들을, 몰염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적 정기라는 것들, 우리의 혼, 정신, 이런 부분들, 자존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꾸 경제와 나의 자존심을 자꾸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부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언론,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놓자라는 부분이고.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친일 사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건국절 문제. 그렇죠. 그때 8.15를 건국절로 가지고 가겠다고 했던 그 그룹들이 지금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뒤에다가 뒤통수를 대놓고 화살을 쏘고 돌리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게 끊임없이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주류로서 살아왔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엘리트 그룹이죠. 경제를 네. 흔들어 왔고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있어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똑같은 사안이 똑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아베 이후에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과정에서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할 때 진짜 진정한 항일 그 길이 제대로 일어나고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적인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로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조지랄 하다가 김영삼이가 IMF 화려하게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김영삼이가 IMF 화려하게 맞이한 거는 지금 토착 외구 친일 세력이 이 일본 돈 지맘대로 많이 끌어다 써가지고 일본 애들이 눈치 봐가지고 잽싸게 돈 빼돌리는데 그냥 거기에 동참해 줌으로써 더 악화된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